지금까지 이 수업의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 주로 우리가 다룬 내용은 사실은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의 반복문이나 혹은 중첩된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떤 뭐 정렬이나 검색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작은 그 단위의 일들을 수행하는 반복문의 어떤 뭐 이런저런 형태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 우리의 주제였다면 프로그래밍 스킬과 관련된 우리의 주제였다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우리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게 무엇이고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고 매개 변수가 어떻게 전달되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자바 언어의 문법들과 함께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문법은 아닙니다. 그런 문법을 안다고 해서 어,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구사할 수 있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고 이제 그 함수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해주는 하나의 문법적 단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체 프로그램이 해야 할 일을 작고 명료한 단위들로 기능적으로 분할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구조화되게 스트럭처드 되게 만들 것인가. 그런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능숙해지는 데 있어서 이제 두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메서드라는 말은 그냥 C 언어에서의 함수와 거의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함수 호출과 프로그램의 기능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는 아주 간단한 예인데 입력으로 두 정수 A와 B를 받아서 A의 비승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A는 뭐 그냥 임의의 정수지만 B는 음이 아닌 정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B는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음이 아니란 말은 이제 양수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0이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A의 비승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이제 코딩을 해보죠. 지금까지 우리 지난 섹션에서 코드 1에서부터 코드 15까지를 이렇게 레슨 1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쭉 이렇게 모아서 작성했는데 모든 코드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건 또 조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파트 섹션 2로 넘어왔으니까 섹션 2의 코드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이 섹션 1에서의 코드들하고는 이제 별개로 모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션 1에서는 딱히 패키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패키지는 다시 어떤 클래스들을 모아둘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레슨 1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디폴트 패키지에 이렇게 16개의 클래스를 모아뒀는데 우리가 따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또 그러니까 일단 패키지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요 new 클래스 앞에 new 자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섹션 2니까 섹션 2라는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코드 16이 되나요? 코드 16 이렇게 물론 메인 함수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코드 16은 이제 지금까지 코드 15와는 달리 섹션 2라는 새로운 패키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걸 레슨 1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름을 우리가 지금 제 1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챕터 1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리팩터 안에 rename 그래서 이것을 챕터 1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실제로 이 폴더 디렉토리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정했던 이제 워크스페이스, 저는 그냥 이클립스가 지정한 디폴트 워크스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를 찾아보면 그 밑에 금방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챕터 1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챕터 1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src, 여기에 이제 자바 파일들이, 그러니까 소스 코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1에서 코드 15까지는 이게 디폴트 패키지에 우리가 저장을 했죠. 그러면 그 디폴트 패키지는 그냥 챕터 1 바로 밑에 이렇게 소스 코드 파일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섹션 2는 우리가 금방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섹션 2라는 디렉토리가 새로 생기고 그 밑에 코드 16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냥 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16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입력으로 두 개의 정수 A, B를 받아서, 그럼 일단 이제 입력으로 두 개의 정수를 받아야 하니까 스캐너 키보드로부터 받으니까 new 스캐너이고 system.in 이렇게 하죠. 그리고 스캐너를 만들 때는 항상 미리 이렇게 볼 일이 다 끝났을 때 스캐너를 닫아주는 문장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두 개의 정수 A와 B를 입력받으니까 keyboard.nextInt, 첫 번째 정수를 A라고 하고 B는 keyboard.nextInt, 두 번째 정수를 B라고 한 후에 우리의 목적은 이제 A의 비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비승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의 비승을 내가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메인 함수 안에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A의 비승을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를 따로 만들어 두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이 A의 비승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기업에서 뭐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것과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모든 부품을 자기들이 다 만들진 않겠죠. 예를 들면 타이어 같은 건 아마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타이어를 만드는 어떤 회사에게 외주를 주겠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타이어를 만들어주면 이제 조립하고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모든 걸 이 메인 함수 안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A의 비승을 계산해주는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에게 그 일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이름은 뭐 내가 정하기 나름인데, 영어에서 이렇게 지수 함수를 보통 파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워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내가 이 파워라는 이름의 함수에게 A의 비승을 계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려면 내가 적어도 A와 B의 값은 가르쳐 주면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자기가 뭐 무슨 마술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얼마의 뭐의 뭐승인지를 자기가 알아서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주문할 때도 적어도 타이어의 크기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타이어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 함수의 이름을 쓰고 괄호 열고 내가 원하는 것은 A의 비승이다 이렇게, 적어도 A, B 이 두 개의 정수 값은 가르쳐 줘야 얘가 A의 비승을 계산을 할 거니까. 그리고 문장의 끝이니까 물론 세미콜론을 찍고, 그러면 얘는 이제 열심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A의 비승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내가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타이어를 주문했으면 나중에 완성된 타이어를 받아야지 뭐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라는 애는 나한테 그 결과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결과를 리절트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파워라는 어떤 함수에게 A의 비승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얘는 열심히 A의 비승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나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얘가 돌려주는 값을 받아서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에서는 그냥 그것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인 함수는 이걸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파워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호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파워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함수 이름은 물론 파워입니다. 함수 이름은 파워인데 이 파워라는 함수는 지금 뭔가 두 개의 값을 내가 얘한테 건네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건네받는 값 두 개를 이 괄호 안에 쓰는데, 이때는 그냥 a, b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값 a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int 이렇게 쓰고, 물론 a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이름은 자기가 편한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면 너는 두 개의 정수를 나한테 가르쳐 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네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정수를 나는 n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고, 네가 넘겨주는 두 번째 정수를 나는 m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변수의 이름이 일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두 개의 정수를 넘겨주고 나는 내가 받는 두 개의 정수를 각각 n과 m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 둘은 둘 다 정수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나는 n의 m승을 계산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n의 m승을 계산한 후에 이 파워 함수는 그 계산된 결과를 다시 자신을 호출한 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돌려주는 값은 일단 a의 비승, 그러니까 어떤 n의 m승이니까 하나의 정수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값을 돌려준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 이름 앞에 쓰는 이 int라는 타입의 의미는 이 함수가 어떤 값을 돌려주는 값의 정체가 int다, 정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return 타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이 안에서는 그냥 n의 m승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n의 m승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됩니까? n의 m승이라는 것은 n을 n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prod를 1이라고 하고 int i equal 0에서 i가 m보다 작은 동안 i를 증가시키면 이 포문은 정확히 n번 동작하겠죠. 왜냐하면 0에서 m-1까지 순환 반복을 하니까 정확히 n번.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prod에다가 prod 곱하기 n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prod를 1이라고 하고 거기에 n을 곱하는 일을 n번 반복하니까 prod는 당연히 n의 m승이 되겠죠. 물론 이 문장은 곱하기 equal n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 prod가 바로 n의 m승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열심히 얘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n의 m승을 계산하면 그 계산된 결과를 이 메인 함수에게, 즉 자신을 이렇게 호출한 애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돌려주는 문장이 바로 return이라는 문입니다. return이라는 말이 원래 돌려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prod, 이렇게 prod라는 계산 결과를 리턴해 준다는 거고, 그리고 얘는 prod라는 하나의 정수를 리턴해 주기 때문에 이 함수의 리턴 타입은 정수입니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리턴 타입을 우리가 지정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함수는 항상 한 종류의 값만 리턴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어떨 때는 정수를 이 안에서, 어떨 때는 정수를 리턴하고, 어떨 때는 문자를 리턴하고, 어떨 때는 문자열을 리턴하고, 이런 건 문법적으로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리턴 타입이 한 가지로, int면 int, 캐릭터면 캐릭터, 스트링이면 스트링 이렇게 딱 정해지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경우에도 그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리턴 타입을 int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것도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int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든 정수 하나를 이 함수는 리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리턴해주는 값을 받아서 그것을 result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변수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A의 비승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의 골격인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지금
오류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일단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함수를 스태틱으로 바꿔주면 이 오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 퍼블릭은 뭐 있어도 그만이고, 요 외에서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 스태틱이나 퍼블릭 같은 키워드의 의미를 설명할 차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섹션에서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데, 역시 항상 모든 함수 앞에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겠습니다. 이 함수 앞에 스태틱이 없으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 이런 것은 이제 좀 한참 나중에 돼서야 설명을 할 수 있고, 일단 당분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모든 함수 앞에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실행해 보면 예를 들어서 2의 4승을 계산하면 16, 뭐 계산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여러분이 빨리 익숙해져야 합니다. 메서드 파워를 호출한다. 이렇게 어떤 코드상에 다른 어떤 함수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할 때 우리가 요 함수를 호출했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호출할 때는 항상 이 함수가 원하는, 이 함수가 지정해 놓은 매개 변수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두 개의 정수를 정수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이므로 우리는 두 개의 정수를 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고, 호출이 된다는 것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때 요 a의 값은 요 n으로 전달되고 b의 값은 m으로 전달되어서,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n의 m승이 계산이 되고, 계산 결과를 우리가 return문으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지금 하나의 정수를 리턴하므로 이 함수의 리턴 타입은 int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호출한 애는 이 파워 함수가 일을 마치고 리턴해 주는 값을 이렇게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함수 호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전에 했던 문제 중에 1에서 10만 사이의 소수를 다 찾아서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코드 17이고, 그 전에 우리가 for int n이 2에서 n이 10만 사이에 각각의 정수 n에 대해서 2에서 10만 사이 각각의 정수 n에 대해서 이 n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서 소수이면 출력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섹션 1에서 했었는데 코드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을 역시 이 메인 함수 안에서 하지 않고 그 일을 역시 우리가 외주를 줘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is prime 이라는 이름의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내가 정수 n을 넘겨줘서 그래서 이 is prime 이라는 함수는 어떤 정수를 하나 받아서 이게 소수이면 true, 소수가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이 is prime이 true일 때만 이 정수를 출력하도록 한다면 이렇게 메인 함수 자체는 매우 이렇게 단순해지겠죠. 그런 다음 우리는 이제 이 is prime이라는 함수를 만들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앞으로 모든 함수는 일단 static 함수로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앞에 static하고 그 다음에 이 is prime은 n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그 결과를 true, false로 return을 하니까 얘의 return 타입은 boolean 타입이 되겠죠. 그리고 함수 이름은 is prime이고 얘는 어떤 하나의 정수, 그 정수를 k라고 할까요? 하나의 정수를 받아서 그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결과를 true, false로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boolean prime을 tru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int i equal 2에서 i 곱하기 i가 k보다 작은 동안, 즉 i가 루트 k보다 작은 동안 i를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자 이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k를 i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이것은 소수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과 달리 우리가 이 포문을 계속해서 돌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얘의 역할은 뭐 출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true나 false로 리턴을 해주면 얘의 임무가 끝나니까,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발견되면 그냥 그 즉시 false를 리턴하고 끝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우리가 is prime이라는 불린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변수를 false라고 하고 또 요 보문을 도는 조건에 또 그 is prime이 true인 동안 이런 걸 넣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리턴해 버리면 끝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즉시 return false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return이라는 명령어는 실제로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어떤 값을 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의 어떤 부수작용으로 값을 돌려준다는 얘기는 그 즉시 이 함수의 실행이 종료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함수에 이 밑에 뭐가 있건 상관없이 이 함수의 실행을 여기에서 그냥 중단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사실은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return true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까지 지금 이게 이 함수가 실행이 되다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이 포문이 끝났다는 거죠. 이 포문이 끝나야 이 자리에 오니까, 이 포문이 끝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 포문 안에서 이 리턴 문을 실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결국 한 번도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조건을 뭐 붙일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자체로 이미 이것은 약수를 갖지 않는다, 약수가 없다, 즉 소수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된 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시 return true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할까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2, 3, 5, 7, 11 좋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코드에는 약간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코드가 이렇게 문제없이 동작한 이유는 우리가 n이 2부터 10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n을 1부터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잘못되겠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이 소수로 판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우리가 지난 알간 이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로직은 k가 1보다 클 때에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k가 1이면 이 로직은 1을 소수로 판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가 2부터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하지만 그것은 뭔가 이 함수 자체의 어떤 완전 무결성에 조금 이렇게 흠집이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k가 만약에 2보다 작으면 그냥 return false 이런 문장을 하나 정도 앞에 추가해 준다면 이제 이 함수는 다른 누군가가 이걸 뭐 1부터 호출하든 뭐 0부터 호출하든 상관없이 항상 올바른 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k가 2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뭐 마이너스 음수에서부터 이렇게 호출하더라도
틀린 답이 나올 수는 없겠죠.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이게 없다면 아까 뭐 이걸 0부터 한다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혹은 1부터 했을 때 이제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코딩해도 맞지만 그냥 요 함수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흠이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제 그냥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수업을 잠시 끊겠습니다.